미국의 제조업이 10개월째 위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분야 설문조사가 10개월 연속 기준선이 50 미만을 기록한 건데요. 하드데이터와의 엇갈림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에다가 조사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시간대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두 개는 가계의 담당자. 가계의 담당자라고 하면 이상하고 가계의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가장이라던가 가계 구성원들한테 향후 너네 가게 상황이 어떨 것 같아 하고 마음을 물어보는 거야. 마음이 말랑말랑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예요. 그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냥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나빠진다고 해도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도 실제 경기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경기가 나빠지냐 안 나빠졌냐 그게 하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보통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가게에서처럼 가게의 미시간대랑 컨퍼런스 보드에 따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큰 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S&P 우리가 S&P 500 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S&P 글로벌 PMI가 있고요. 당연히 거기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어제 거 발표하는 거 지금 얘기 나누는 게 ISM이라고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제조업이 나눠서 발표가 되고요. 공이 똑같은 건 뭐냐? 50이 넘으면 향후 경기 상황을 좋게 본다는 거고 50이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만으로 얘기를 하면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개가 또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또 뭐 재밌는 차이가 있으면 일단 오래된 역사로 따지면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된 ISM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이 이사나 의원들이 요 얘기를 하면서 ISM을 보통 예로 듭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어땠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어땠는데 뭐 경기 상황이 별로 심리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러면서 뭐 경기를 살려야겠으니 금리 인하의 확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글로벌은 역사도 넣고 연준 위원들이 잘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빵집도 새로 생긴 빵집은 전단지를 조금 더 열심히 돌리고 그렇죠?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해야 전에 그 자리를 잡고 있던 빵집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느냐면 ISM은 딱 한 번 발표를 합니다. 1회로 끝나요. 근데 S&P 글로벌 이 PMI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발표를 해요. 예비치를 ISM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치는 같은 날 발표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15분 일찍 발표합니다. ISM보다 S&P 글로벌이. 왜 굳이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요. 쉽게 말해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빵집 그 얘기잖아요. 15분 일찍 발표하고 예비치까지 발표해야 우리가 역사에서 떨어지는 걸 조금 더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양쪽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S&P 글로벌은 그냥 나라별로 나오기 때문에 US라고 나오면 S&P 글로벌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도 발표되고 일본에서도 발표되고 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S&P 글로벌 US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7.5로 50 미만이죠. 거기다가 이게 2024년 10월 달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하드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 같은 거 지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드 데이터는 좋게 나왔어요. 지금 높게 치솟고 있잖아요.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최고치예요. 하드 데이터는. 자, 그런데 초록색은 뭔가요? US 매뉴팩처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거죠. S&P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PMI죠. 글로벌 PMI는 지금 51.8이 나옵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빨간색 하드 데이터랑 초록색 S&P 글로벌 이 제조업 지수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저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그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연준 이사들은 ISM을 주로 예를 들기 때문에 네. 역사도 오래됐고 그럼 저걸 보면은 지금 이 심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S&P 글로벌이랑 하드데이터는 좋으니까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행하는 흐름이 언제 깨졌느냐 하면 2024년도 말에서 2025년도 초에 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따로 놀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악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설문조사기 때문에 단답형 무슨 선택지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그게 아니고요. 설문을 진짜 공급 담당자들한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기사처럼 다 나오거든요. 아까 앵커님 브리핑한 것도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각 부서들 나왔죠. 뭐 IT면 IT, 뭐 다른 뭐 철강이면 철강 이런 모든 산업의 공급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그 답변을 받는 거예요. 거기 답변에 나온 것 중에 굉장히 공통점들이 다 관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관세 얘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했다. 아까 말했듯이 누가 답변한다고 했죠? 공급관리 담당자. 그러니까 공급관리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원자재를 사서 그걸로 뭐 제조를 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때 가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를 구입할 때 관세가 부과가 돼서 원자재를 비싸게 받았어요.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 제품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높게 책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의 위협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고 우리가 조금 손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어쨌든 관세에 대한 코멘트는 각 분야별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어떤 ISM 대표적인 지수가 47.9로 50 미만을 지금 형성을 했다는 것은 관세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이런 답변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합이 저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글로벌과 하드데이터와의 괴리는 지금 ISM하고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종합해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한편 또 관세 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세부 지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 새로운 신규 주문이라던가 물가 지수라던가 고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 프라이스 부분이거든요. 빨간색 맨 윗부분이 프라이스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관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다는 거죠. 공급관리 담당자 중에. 그럼 이제 관세 영향이 많아서 저렇게 아직도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 그러면 저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법안, 아름답고 단 하나의 큰 법안을 뒤엎는 판결로 나오면은 당장 기업 담당자들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저 심리지수는 치솟을 수도 있을 겁니다. 50 초과로. 그런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법을 조합해서 다시 4월 달에 책정했던 그 상황 그대로 만들 거다. 어떻게든. 그리고 트럼프도 아마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찍히고 GDP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변해서 설문조사에 녹아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설문조사의 내용도 좋게 표현이 돼가지고 50을 초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M하고 S&P 글로벌하고 아예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하드 데이터조차 나쁘게 가고 있으면은 아주 편하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안 좋네. 사람들의 마음도 안 좋고 하드 데이터도 안 좋고 완전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패했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 하나만 빠지고 있고 S&P 글로벌이나 하드 데이터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ISM 제조업 지수 그 서비스업 그 PMI 이런 것들을 판단 지표로 많이 삼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표가 엇갈리는 만큼 조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달 중 나올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단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